사우디가 언론에 보도되는 거는 관광지만 뭐 네옴시티 이렇게 해 가지고 관광으로만 어떻게 돈을 버는가 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나게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 그 계획들이 한 86%는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우디 경제 성장 모델을 이해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바이의 경제 성장 모델을 인제 모방하려고 했습니다. 또 투자 모델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두바이 총리의 아버지 되는 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의 할아버지는 낙타를 탔고 나의 아버지도 낙타를 탔다. 나는 벤츠를 탄다. 그리고 나의 아들은 랜드로버를 탄다. 그의 아들도 랜드로버를 타겠지만은 그의 아들은 다시 낙타를 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은 인제 그 사람도 인제 석유 시대가 고갈될 걸 알고 두바이를 이제 '우리는 석유로 계속 먹고를 할 수는 없다.' 인제 이거를 인제 중개 무역의 중심지로 바꾸려고 했어요. 두바이가 위치가 너무 좋아요. 사우디도 위치가 좋기 때문에 이제 네고시에이트 하려고 하는데 중동 사람들은 특히 인제 자기들이 세상의 중간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인제 두바이에 살아 보니까 공감이 되는 게 정말 거의 모든 나라를 한 6 시간 비행기를 타면 다 갈 수 있어요 거의. 이제 이런 장점을 활용해 중개무역 중심지를 하려고 했는데 인제 97 년부터는 인제 그 아들이 이어받아 가지고 인제 관광 도시로 인제 도약을 하려고 발판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자유무역항을 만들고 그게 많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어요. 그다음에 1985 년에 인제 에미레이트 항공을 설립했어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위치가 좋기 때문에 그동안 영국에서 갈아탔던 비행기를 두바이 공항에서 갈아타게 하겠다. 그래서 에미레이트 항공을 만들면서 공항도 이렇게 확장 공사를 하고 굉장히 멋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인제 그때부터 또 굉장히 가격적으로 아주 매력적인 그런 가격 정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행기들이 인제 두바이를 경유하게 되죠. 경유하게 되면서 인제 그 레이오버를 하는데 그 남는 시간을 무인 전동차를 타고 잠깐 나와 가지고 관광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관광을 하게 하려면은 공항만 좋게 지으면 안 되니까 인제 여러 가지 랜드마크가 되는 것을 많이 지었죠.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것이 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한국에서 부르즈 칼리파라고 하는 그걸 만들고 또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몰, 실내 인공 스키장도 만들고 palm jumeirah 이런 것도 만들고 근데 인제 이런 것들이 인제 굉장히 먹혀 들어갔죠. 사람들이 와서 관광을 하게 되고 관광 인원이 들게 되고 또 동시에 인제 관광을 하려면은 드는 생각이 좀 역사적 유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족을 데리고 어디 관광을 애들 데리고 가려고 해도 역사적 유물이 있는 곳에 가면 쪼금 배울 것도 있고 그런데 그냥 현대식 건물 있으면 뭐 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대신 했던 것이 혁신적인 어떤 랜드마크를 만들자. 인제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어서 팜 아일랜드라는 것인데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그 팜 아일랜드가 이제 인공위성으로 보면 이게 잘 보인다는 팜 아일랜드인데 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인공섬에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면은 가장 비싼 땅을 분양을 해 가지고 인제 팔아야 되는데 그 가장 비싼 땅이 어디일까요? 중간일까요? 가장자리일까요? 가장자리겠죠. 바다가 보이는 가장자리에 집을 지어야 주택가들을 비싸게 팔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제 그 팜 아일랜드 왜 이게 대추야자 같은 모양인데 딱 보면 대추야자처럼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인제 그거를 한번 수업 시간에 학생 중에 아랍계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해 봤어요. "야 이게 팜 아일랜드인데 모양이 이렇게 대추야자처럼 생긴 줄 알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랍계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대추가 굉장히 한국 같으면 쌀 같은 거예요. 굉장히 대표적인 농작물입니다. 그래서 중동의 두바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대추를 이제 관광 상품으로 사게 되죠. 그 상징성 때문에 만들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자 이걸 인공섬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면은 집을 이렇게 짓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이게 가지처럼 생긴데 여기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이 조그맣게 보이는 것들이 다 빌라라고 보이는 단독주택입니다. 이 단독주택들을 엄청나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택들을 미국의 할리우드 배우들이 엄청나게 샀죠. 그 가지처럼 생긴 데에는 집을 짓고 맨 끝에는 굉장히 고급 호텔을 짓습니다. 최근에 지은 것이 쌍용건설이 인제 합자로 해 가지고 레고 블록처럼 생긴 호텔인데 그 호텔이 인제 초호화 호텔이죠. 그 호텔이 건설 가격이 부르즈 칼리파의 건설 비용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로 여기는 뭐 모든 객실이 바다가 정면으로 보이는 그런 아주 뭐 비싼 호텔인데 이거를 팜 아일랜드 큰 맨 끝에다 있는데 이런 걸 짓게 되는 거죠. 두바이에서 연결 통로로 되는 데 보면은 높은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인제 사실 비싼 주택들 짓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 비싼 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집을 사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대신 인제 고층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쪼끔 더 수입이 낮은 사람들 아주 고도층이 아닌 그런 사람들에게 인제 임대를 하고 판매를 하고 그런 차원으로 인제 이게 굉장히 설계를 잘했죠. 인공섬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최대한을 뽑아내는 그런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였죠.
이거를 처음부터 한 건 아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는 그 칠성 호텔 있지 않습니까? 두바이 칠성 호텔. 그 칠성 호텔이 인제 이게 처음 모델이었습니다. 칠성 호텔 밑에도 인공섬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한번 지어 본 겁니다. 근데 그 칠성 호텔이 대히트를 하니까 여기서 '아 인공섬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 가지고 인제 크게 만든 건데 지금 인제 두바이에서는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를 인제 많이 계획을 잡고 있고 뭐 팬데믹 때문에 멈추긴 했는데 여기에 성공을 하니까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제가 이거를 인제 알려드린 거는 이게 혁신이 이끄는 경제라는 게 이거죠. 경제 성장의 인제 세 가지 요소가 인제 토지, 인구 그다음에 자본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인제 한 나라가 어떻게 작년에 비해서 GDP를 부가가치를 높여 가지고 생산물을 높일 것인가. 예 이런 전통적인 경제 성장 모델인데 두바이의 경제 성장 모델은 기존의 어떤 제가 가리키는 교과서에 전혀 나오지 않는 경제 성장 모델입니다. 전통적인 경제 성장 모델은 그 농어촌 사회의 중심의 1차 산업에서 제조업 중심의 2차 산업으로 약간 연결이 돼 가지고 2차 산업이 인제 초대돼 가지고 3차 산업, 서비스 산업, 4차 산업 이렇게 되는 것이 한국의 경제 성장 모델이었고 중국의 경제 성장 모델이었는데 두바이는 제조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개무역으로 하고 그다음에 관광 도시로 바로 했는데 관광으로 이만큼 성장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관광으로 돈을 벌어 봐야 한계가 있는데 여기는 관광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중동의 금융 중심이 돼 버리고 해외 지사들을 두바이에 놓게 되는 그런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진출하는 그 회사들이 두바이에 지점을 두게 돼요, 두바이에 본부를. 그래서 제가 두바이에 있을 때도 뭐 한국에 무슨 중소기업까지 없는 기업을 거의 못 봤어요. 거기에 두바이에 진출하지 않으면은 기업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거의 모든 기업을 봤고요. 사우디는 인제 그거를 사우디로 온결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두바이하고 총리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그래서 사우디가 네옴시티도 그러고 기본적인 아이디어 자체가 '다른 사람 카피하지 않는다.' 또 지금보다 쪼끔 축소된 네옴시티 모델을 인제 설계자들이 제안을 했는데 사우디 왕세자가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나만의 피라미드를 짓고 싶다." 그런 건축물을 하나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제 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래서 어쨌든 사우디 왕세의 성격 자체가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고 싶고 새로운 걸 하려고 하고 싶고 애플이나 이런 그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우디의 꿈꾸었던 미래는 뭐냐면 석유 의존도를 완전히 탈피해 가지고 두바이의 석유 의존도가 지금 3% 경제의 3%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인제 뭐 2% 1% 되지 않을 정도로 줄어드는데 두바이도 그 길을 가려고 하고 대신 그 경제 성장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인제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일 머니로 하지 않습니다. 두바이가 오일 머니로 그 많은 경제 성장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거의 해외 자본으로 했고 동시에 두바이 총리가 두바이 정부 관리하는 그 펀드가 있습니다. 국부 펀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국부 펀드를 통해 가지고 투자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투자 자금을 관리하고 사우디 왕세자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왕세장의 가장 관심이 큰 부분은 뭐냐면 국부 펀드입니다. 많은 자금을 국부펀드로 해 가지고 그 지금 국부펀드 규모가 거의 한국 1년 예산의 인제 2 배가 되려고 하는 거죠. 한국 1년 예산이 한 600조 그 정도 되는데 지금 그거보다 좀 안 되는데 계속 인제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람코에 지분을 많이 옮기기도 하고 결국은 인제 투자를 받아 가지고 국내 프로젝트를 하고 자신의 PF 펀드는 해외에 투자를 하고 한국에도 많이 투자를 했죠. 미국에도 펀드 투자를 하고 그런 투자 수익률을 가지고 또 나라가 경제가 휘청일 때 좀 지탱을 하려고 하고 근데 자기는 투자의 사장으로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성장 모델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인제 제도 없이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두바이의 모델이 굉장히 감명을 받아 가지고 인제 그거를 따르려고 하는 거죠. 가장 큰 착각은 인제 사우디가 오일 머니로 이 모든 네옴시티랑 비전 2030을 추진한다. 그다음에 또 인제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사우디가 관광 산업에만 올인한다. 그런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이 경제학의 성장 이론의 빅 푸시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시장 경제의 모든 것을 맡길 경우에 산업별로 상호 보완적인 산업이 있는데 이것이 동시 확장이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혈강 산업을 발전시키고 싶은데 혈강 산업이 연결되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물류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되고 철강 이용해 가지고 건설 자재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연관 산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돼야 된다는 거죠. 조금 더 쉬운 예를 들면은 제가 두바이에 가기 전에 인제 한번 이제 대학 교수 가게 됐는데 자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가족을 데리고 가는데 좋은 병원 시설이 있나 의료 시설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일은 하는데 그러면 와이프는 뭘 할 것인가? 그다음에 애들은 좋은 학교가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학교 안 가고 일을 안 하는 공휴일에는 뭘 할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좋은 대학만 지어 가지고 좋은 교수를 초빙한다? 말이 안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우디 왕세자 목표는 해외 우수 인력을 초빙하는 것입니다. 근데 해외 우수 인력이 무슨 고민을 하게 되냐면 가서 뭐 할 건데. 1980년대 70년대는 뭐 사우디에 한국 근로자들이 많이 갔을 때는 그때는 그냥 오일머니를 해 가지고 남편이 혼자 가 가지고 손만 붙이는 거였는데 지금은 주재원들이 두바이도 보면은 모든 가족이 옵니다.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 의료, 리저 시설, 관광 시설 다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우디가 관광만 보도되는데 빅푸시를 해 가지고 정부가 이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모든 거를 연결이 되게끔 한다는 얘기죠. 약간 이론하고 다른 것은 인제 이 정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투자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건데 철강으로 아까 돌아와서 철강 같은 경우도 지금 사우디 정부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는 곳입니다. 근데 철강을 하려면 광산 개발을 해야 되는데 광산 개발을 하는 기업이 마덴이라는 사우디 기업이 있는데 광산 개발은 마덴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철강석을 발굴해내면 철강을 통해 가지고 인제 석탄 에너지로 철강을 만드는데 사우디는 이거를 인제 그린 수소로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죠. 그린 수소 에너지가 인제 철강을 제조하는 데 쓰이게 되고 지금은 안 되지만 그 철강을 통해 가지고 또 인제 제조업에 도움을 주고 제조업 통해서 인제 물류하려고 하니까 그 옥사곤이라는 계획을 만들고 또 사우디가 지금은 약간 뜸해졌지만 그 전기 자동차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시드라는 미국의 전기 자동차 회사의 지분을 66%가 가지고 있죠. 전기 자동차 제조 공장을 인제 사우디에 세웠죠. 궁극적으로는 이 기술을 이전받아 가지고 시어라는 자체 전기차 브랜드를 만드는 그 꿈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거를 위해서 인제 철강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전기차 배터리가 되는 리튬 에너지를 인제 발굴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성공을 하지 않았죠.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이란과 사우디가 수교하기 전에 이란에서 세계 두 번째 큰 리튬 광산을 발견했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 일이 얼마 있고 나서 사우디가 수교를 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우디는 이런 게 모든 것을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핵심 사항이 뭐냐면 e스포츠 있습니다. 바로 옆집에 있는 사람이 미국에서 e스포츠에 그 중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한 얘기가 사우디의 e스포츠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사우디 왕세자가 PIF 자기 펀드 얘기를 하면서 했던 재밌는 얘기가 가장 수익률이 좋은 산업이 e스포츠라고 그런 얘기를 할 때 자랑을 하더라고요. 왜 e스포츠일까? 소프트웨어, 경쟁 무대가 되는 것이 결국은 e스포츠가 되고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그 왕세자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그전까지는 이슬람 종교 때문에 국가란 이미지가 굉장히 눌려 있었죠. 이슬람 이미지를 없애고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 브랜드 자체를 굉장히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커피 산업이죠. 그 아라비아 커피가 돈이 된다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우디만의 어떤 고유 브랜드, 사우디 하면은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 이런 것들이 옛날에 보수 이슬람 종교 이미지인데 이제는 정말 아라비아 커피 향이 진하게 묻어나는 문화 강국으로서의 이미지. 제 동료 교수가 또 사우디에서 초청을 받았더라고요. 자그마치 1 등석 비행기 표를 해 가지고 가서 뭐 했냐고 그랬더니 그냥 가서 사우디가 개발하는 유적지 그런 것들에서 홍보를 들었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교수까지 불러 가지고 그 홍보를 하려고 그 많은 돈을 쓴 겁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지금 뭐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여러 측면에서 뭐 탑 레벨 호날두 같은 사람을 해 가지고 홍보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저 바닥에 있는 사람까지 불러 가지고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려고 사우디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결국은 인제 투자를 받고 경제 시스템을 인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그래서 인제 다시 질문 들어와서 사우디가 언론에 보도되는 거는 관광지만 뭐 네옴시티 이렇게 해 가지고 관광으로만 어떻게 돈을 버는가 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나게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 그 계획들이 한 86%는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언론에 보이는 거 외에 밑으로 엄청난 규모의 무엇이 되고 있다는 거. 그런 차원에서 사우디 경제 성장 모델을 이해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미국의 에너지 독립은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사우디의 석유 수출 양을 보면은 중국이 1 위고요. 중국이 한 560억 불 정도고 일본이 한 340억 불 정도, 인도가 비슷하고 한국이 그거보다 쪼끔 낮고요. 미국의 수출액이 한 160억 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비해서 훨씬 낮죠. 에너지 독립이 인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재밌는 건 미국이 지금 엄청난 최대체급 규모의 미국 석유 생산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정책과 모순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비밀로 절대
자랑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근데 인제 사우디 입장에서는 간접적으로 쪼끔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인제 6 월에 있는 오펙 미팅이 있는데 그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가는 것인데 사우디가 지금까지 생산량을 줄였어요. 생산을 줄이면은 인제 석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그 경제의 법칙에 의해서. 근데 그런 차원에서 공급을 줄여 가지고 가격을 올리는 정책을 했는데 미국이 생산량을 늘리기 때문에 지금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았습니다, 석유가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우디에서는 딜레마가 있어요. 과연 석유를 줄여 가지고 가격을 올리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거를 쪼끔 더 올려야 될 것인가.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쪼끔 올리지 않을까. 석유라는 것이 한번 생산 시설 줄이면은 다시 올리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막 이런 거를 뭐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되고 장기적인 계획을 해 가야 되는데 이번에 줄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게 조금 공통적 의견인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에너지 독립은 사실 트럼프 정부 때 하려고 했던 것이고 지금 바이든 정부 때는 공식적으로 하지 않지만은 물가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용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다른 기업 차원에서는 큰 석유 기업들이 지금 막 합병을 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인제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생산 원가가 낮아져 가지고 인제 더욱더 인제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복합적으로 봤을 때 인제 당분간은 생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가 향후 한 1-2 년은 쪼끔 더 경제적으로 약간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근데 사우디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쪼끔 프레셔가 가는 상황인 그런 상황인 거는 틀림없습니다. 사우디는 미국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인제 바이든을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경제 문제에서는 특히 자본과 기술이 연루되는 이런 문제에서는 미국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럼시티의 핵심 사업은 미국, 영국, 서구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인제 뭐 오래된 집을 사 가지고 미국에 아주 오래된 사 가지고 리모델링을 인제 쪼끔 하는데 제가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방 같은 경우는 살림을 하는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좋은 좀 냉장고도 좀 좋은 거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메이드 인 차이나를 냉장고를 거기다 들어 놓는다고 하면 인제 그 집안에 조금 평화가 깨지겠죠. 무슨 말이면은 이렇게 중요한 핵심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서도 정말 핵심 부분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 제품을 쓰고 싶고 그런 것이 인제 사우디도 기본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린스 에너지에 투자를 받았을 때 투자를 했던 회사 3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미국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해수 담수화의 미래 기술 계약을 맺은 회사, 그 회사가 영국 회사입니다. 미국이나 이런 회사하고 계약을 맺지 않아요. 무슨 말인고 하면 핵심 사업은 결국 미국, 영국, 서구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자본을 어디서 끌어올 것인가. 그것도 인제 미국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을 의존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 인제 사우디는 미국을 버릴 수 없는데 그럼에도 사우디가 중국에 쪼끔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워낙 그 세계 금리가 굉장히 높고요. 중동 정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사우디가 중국 자본에 조금 손을 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1대1로 사업하고 연관지어 가지고 그 동시 합작 사업을 해 가지고 또 의존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란이랄지 튀르키예랄지 인도랄지 러시아랄지 이런 나라들이 인제 한 편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우디가 인제 쪼끔씩 이렇게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해 가지고 상황에 따라 여기에 붙었다가 또 저기에 붙었다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제 여러 이슈들이 인제 특히 전쟁 관련이랄지 이런 것들이 인제 나오는데 그다음에 또 이런 어떤 정치적 그런 역학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복잡하죠. 말씀드렸듯이 뭐 이란과 사우디가 앙숙이었다가 사이좋게 되기도 하고 이란과 이집트가 인제 또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기도 하고 이란과 아제르바이잔이 또 손을 잡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상황인데 최대한 한국으로서는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좀 삼자적 입장 유지할 필요가 있고요. 중동에서 인제 가장 이른나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가 카타르인데 카타르가 중동에서 또 가장 중립적인 나라가 카타르입니다. 그게 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높지요. 소득이 높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카타르가 굉장히 이런 중간에서 이게 줄타기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각 미움을 받아 가지고 한번 왕따가 되기도 했었는데 한국이 약간 그런 삼자적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요. 카타르를 배워 가지고 그동안 중동을 바라볼 때 많은 분들이 종교적 관점, 문화적 관점, 역사적 관점에서 이런 거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 인제 그 피라미드가 인제 옆에서 보면 삼각형이고 위에서 보면 사각형이지 않습니까? 피라미드는 삼각형도 아니고 사각형도 아닙니다. 구체로 보면은 이게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인제 중동의 변화 추세가 결국은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모든 역학 관계가 재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게 저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인제 잘 캐치하지 않으면은 늘 인제 역사적 관점으로 바라보나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사우디와 이란이 관계 회복을 했던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인제 이거를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 인제 이해가 조금씩 되게 되고 순위파와 시아파의 대부분인데 이것이 어떻게 관계 회복을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이거를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거는 인제 결국은 계산기를 두드려 봐서 인제 누가 실력이 될 것인가. 왜냐하면 이 경제 문제가 결국은 절대 군주의 어떤 그 정권의 유지의 문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인제 '앞으로는 쪼끔 더 경제적 관점으로 중동을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중동을 바라보는 데서도 지나친 낙관론을 인제 지향해야 되겠지만은 피해를 보신 기업들도 뭐 분명히 있기 때문에 70 년대 80 년대에 수익을 많이 내지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어떤 그 기업들의 어떤 노력들이 지금 이제 결실을 맺고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인제 후대가 지금 약간 우리가 이제 이득을 보고 있다고 인제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반면에 또 지나친 비관론도 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사우디가 망해가고 있다. 뭐 이런 달지 뭐 다 사기다. 뭐 이런 식으로 중동을 투자하면 이렇게 뭐 이렇게 된다. 결국은 다 망하게 된다. 이런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지 않고 약간 좀 객관적으로 봤으면 좋겠고 사우디 경제 성장 모델이나 두바이성 경제 성장 모델을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한국이 인제 글로벌 뱅크가 없어요. 이제 홍콩만 해도 HSBC라는 은행이 있고 뭐 이런 글로벌 뱅크가 있는데 한국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한국은 뭐 국가 단위에서 이런 걸 빌려주거나 이렇게 하는데 글로벌 뱅크를 좀 키울 필요가 있고 또 더 중요한 거는 투자 전문가를 좀 양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경제 성장 모델이 과거의 어떤 모델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EPC 모델이라고 인제 계약부터 수주 그다음에 뭐 완공까지 맡아서 하는 것이 EPC 모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인제 F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가는 게 뭐냐면 파이낸스가 들어가요. 그래서 인제 그 APC F란 모델로 인제 모든 중동 나라들뿐만 아니라 개도국들이 인제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인데 왜냐하면 두바이가 그렇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사업에 투자를 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의료 헬스케어를 사우디에 만들었다. 그러면은 거기에 투자를 그거를 완공을 하고 거기에 향후 나오는 수익을 같이 나눠 갖는 그런 형식이죠. 인제 그런 것들이 인제 EPC 플러스 F 모델인데 이런 걸 하려면은 지금 한국이 안타깝게도 몇몇 대기업 빼고는 이걸 또 투자를 아는 사람이 없고 중동의 어떤 이슬람 채권 같은 건 전혀 다른 얘기인데 뭐 시간이 없어서 이슬람 채권의 원리를 설명드리지 못하겠지만 뭐 이슬람 채권 전문가는 굉장히 귀합니다. 저도 중동에 있을 때 정말 전문가다운 전문가를 한 명 봤나 한 명 봤죠. 저는 인제 그 기본적인 원리만 알고 있었는데 그만큼 인제 그 투자 전문가 그 중동에 진출할 분들은 그 이슬람 투자의 전문가가 필요하죠. 이 두바이에 사실 이슬람 금융에 대해서 오해를 해 가지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게 뭐였냐면 이슬람 채권을 사면은 두바이 정부가 갚을 필요가 없었어요. 채권자들이 인제 경제가 안 좋아서 두바이가 망하려고 하니까 이제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두바이 정부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사실상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다." 그렇게 해 버리니까 완전히 그냥 뭐 채권자에 충격이 와 버렸죠. 근데 그 왜 그 충격을 받았냐면은 두바이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인데 이슬람 채권인데 "왜 너희들이 책임을 안 졌냐."고 하는 건데 이슬람 채권의 원리상 두바이 정부가 책임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행인 건 두바이 채권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갚아 줬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 잘했어요. 왜냐하면 뭐 아부다비에 돈을 좀 빌리기도 했지만은 그때 만약에 안 갚고 떼어먹어 버렸으면 지금 두바이는 인제 더 이상 투자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근데 두바이가 그걸 다 갚아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두바이에 자본이 엄청나게 모이고 있고 특히 러시아 자본이 엄청나게 모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다시금 돌아와서 투자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기업에서 할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걸 양성을 해야 되고 특히 기업이 진출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는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쪼끔 더 정책 방향을 기업이 할 수 없는 부족한 투자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그거를 좀 정책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거를 지금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고 중국은 이미 그걸 했었고요.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았다고 했는데
그런 투자 부분에 있어서 일본을 훨씬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정부 관리자가 혹시 이걸 보시면은 정말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그 개도국의 투자 개발 모델은 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70 년대 80 년대 개발 방식을 가지고 정부가 공사 계약을 따 가지고 돈을 받아먹겠다 이런 마인드셋 가지고는 개도국에 진출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거를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꼭 정부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중동은 여전히 인제 기회의 땅이다. 지나친 낙관론이나 비관론을 지향하게 되겠지만은 왜 이게 기회의 땅이냐면 중동 자체가 옛날부터 자본이 엄청나게 모였던 곳입니다. 두바이도 진주 산업이 있었던 1900년 초반부터 영국 자본이 모였고, 왜 모이겠습니까? 거기가 입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이고, 거기가 중개 무역의 중심이 됐던 건 입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이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업을 시작한 데서 가장 중요해 보는 것이 이게 입지가 좋은가. 입지가 좋으면 최소한 절반은 먹고 가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는 지금 정세가 조금 안 좋게 보일지라도 이게 정세가 풀리면은 결국은 다시 붐이 일어나는 것이 중동입니다. 모든 상유국들이 결국은 경제 다각을 하려고 지금 비전 2030을 다 산유국들이 다 발표했는데, 공통된 의견이 뭐냐면은 경제 다각화예요. 뭐냐면은 "우리 오일 벗어나겠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다 산업 체질을 바꿔야 되는데 걔네들이 할 수 없어요. 그건 누가 해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만큼 잘 해낼 수 있는 자본도 있고 기술력도 있고 그 중동 사람들에 있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는 중동은 기회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어떤 여론의 언론에 따라 일희비하지 마시고 대신 인제 많은 준비와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것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것을 잘 준비하시면은 결국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